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상식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넘치는 한마디로 빈집이 넘치는 지역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가 하면 전세가율이 60% 넘어가면 매매 수요로 전환돼서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말도 이제는 과거의 말이 됐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보와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정면 돌파하는 거겠죠. 저희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정보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콕콕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02-2077-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오늘 여러분의 상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상담 시간 꾸려주실 분은요. 코어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추석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럼 추석이 지나고 나서요.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일부 주택 시장에서 네.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네. 아무래도 매매 수요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네요. 예. 근본 8.28 대책 이후에 네. 앞으로 시장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식이 통하는 시장이 되어가는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전화 주셨을지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요, 발산역 사거리에 있는 네. 힐스테이트 2198세대에 살고 있는 24평 거주자인데요. 네네. 이제 힐스테이트 앞으로의 특별히 가격 오를 수 있는 무슨 네네. 메리트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 방배역에서 한 3분 거리 이내에 있는 28년 된 연립이 있어요. 네네. 집은 12.6평짜리인데 그것도 혹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발산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그리고 방배역에서 초역세권 네. 거리네요. 거기에 있는 네네. 빌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건데 빌라 네. 이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빌라 이름이요? 네, 네, 거기 방배역에 있는 36가구 있는 화인하우스라고. 화인하우스요. 예, 화인하우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곳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방배동의 화인하우스요. 예. 그게 28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이 12.6평 나오는데 예. 36가구예요. 6동짜리. 근데 이제 앞으로 그걸 갖고 있을 경우에 특별히 가격이 오를 향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작은 거 이게 세대가 작다 보니까 많은 세대로 바꿔타야 할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지 궁금하고요. 예, 그 몇 층이죠? 그게 지층, 1층, 2층 있어요.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게 몇 층입니까? 저는 지층이고요. 지층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죠? 1년 반 전에 매수했어요. 1년 6개월이요. 네. 그럼 지금 내발성동 아까 우장산이요? 네,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2198세대인데요. 예. 그게 이제 24평을 저희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발전역에 있는, 그거는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의 특별히 가격이 오를 그런 좀 그게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럼 궁금했어요. 거기 지금 우장산에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리고 우장산을 매입하신 게 언제죠? 그것도 1년 반 전에 매입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쯤에요. 같은 시기에 매입을 하셨네요. 두 주택을요? 네네. 예. 주택은 2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방배동 화인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호재로 바로 앞에가 방배 3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 호재로는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터널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통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정보사 부지 아시나요? 정보사 부지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어요. 네.
개발 관련 발표를 했는데 네. 정부사 부지를 이전시키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안을 마련해서 네. 지금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서 열람 공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고 네. 앞으로 그 문화 관련 건물을 지어가지고 인근 지역의 그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국악원 같은 게 그 같이 연계해서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게 해서 주변 지역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택 중에 지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아, 네. 예,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갑니까? 시세가 2억 8천에서 지층이 2억 8천에서 3억 가고요. 예, 예. 한 1층, 2층은 한 3억 3, 4천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전체 네. 지금 지도로 봐도 전체 부지가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건축을 네. 해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층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예전엔 지층 네. 같으면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층 거래가 안 되니까 네. 빨리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네. 마곡지구 개발 그 호재가 있습니다. 아, 네. 예, 마곡지구가 그 2031년까지 100여만 평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국내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기업을 유치할 것이고 R&D나 마케팅 같은 그 인재 육성 부분에 투자를 네. 통해서 경쟁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목표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국내 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수요하고 그런 어떤 고용률이 창출되면서 꾸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좀 오를까요? 예, 지금 그 LH공사에서 약 20만 평 정도에다가 12,000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네. 6,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고 6,000세대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100만 평의 부지에 비해서 주택 네. 공급량이 작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 가격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네. 주변이 그 살기가 편하게 돼 있고 주변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20년간은 그 마곡지구 개발 이슈가 계속 될 것이니까 꾸준한 네.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배동 화인하우스는 매도를 네. 하시고요. 예, 예.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보유하는 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네. 두 곳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네. 네, 어떻습니까? 고민 해결 되셨나요? 예, 고민 해결은 됐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네. 그 화인하우스를 팔고 그 옆에 사빅 아파트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요? 네. 그거는 앞으로 갖고 있어도 될까요? 그러면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럼 네. 주택을 또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화인하우스를 팔면 그 사빅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요. 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화인하우스는 어쨌든 파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사빅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계속 갖고 있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사 부지 이전 호재로 인해서 예,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한 6억 정도 가니까 네. 향후 7억, 8억 이상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 네, 네네. 생각하시는 대로 전략 짜셔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후에도 연락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예, 전화 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아, 저희는 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네. 그 건영 3차 아파트 갖고 있고요. 네, 건영 3차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한 그 지금 향후 매도 시기를 네. 어느 정도쯤 잡으면 될까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혹시 매입하셨는지 좀 오래되셨나요? 네네.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아이고, 네, 오래되셨군요. 네네.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떨 것 같습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중계동 건영항 3차면 그 은행 사거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거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가고 있죠? 현재 뭐 한 5억 정도 가지 않습니까? 예, 5억 전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 주변에 건영이 지금 3개가 있는데 네네.
네네. 전철역 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네네. 거기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 지금 학원가 때문에 그 교육 여건 때문에 거기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지역입니다. 네네. 그거는 보유를 하셔도 좋은데 네. 이 주택은 이거 하나시죠? 그거하고 지금 그 별내시 있죠. 남양주 별내시. 남양주 거기 별내요. 예예예. 거기 49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이 두 개시네요. 네네. 아 그러면 지금 별내지구 구입하신 게 어느 정도 시점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그게 지금 한 3년 됐죠. 3년. 입주한 지 1년 됐어요. 아 입주 1년 되셨고요. 네네. 그럼 지금 그 중계동권 사신 지가 언제 사셨는데요? 중계동 거는 96년도예요. 그럼 가격 차이 많이 나셨겠네요? 이제 났는데 고점에서는 6억 정도 갔다가 지금 뭐 한 5억 전후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96년도라고요? 95년 6년 정도면은 가격이 네네. 그때 2억이 안 갔을 때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5억 정도면 가격 차익이 3억이라는 금액이 났는데 네네. 지금 또 별내지구에 또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그럼 무조건 중개동 걸 파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네.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를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시거든요. 네네. 지금 별내지구 거를 입주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고 중개동 걸 파시든 네, 예. 중개동 걸 먼저 파셔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금 1년 6개월 됐다고 하면 네네.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기 네네. 때문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예, 무조건 중개동 걸 파셔야 됩니다. 거기가 좋기는 좋은 지역인데 네. 보통 노원구 쪽이나 도봉구 쪽에 계신 분들이 별내지구가 지금 새 아파트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시는데 네. 지금 같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일시적 2주택에 하기 때문에 중개동 지역을 먼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일단 시세 차익 많이 나셨으니까요. 중개동 네네. 쪽 매도하고 움직이시는 전략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요. 네네. 방송 후에 저희 측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네네. 대표님과 따로 한번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예, 저는요, 네. 저기 마포구에 네네. 네, 신수동에 대원 칸타빌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매도 시점하고 네. 그 저기 매도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음, 저는 또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고 싶은데. 현재 매도 희망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 보유하고 계셨던 시간이 좀 긴가요? 2001년에 분양받아갖고 2003년에 입주했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전세 두고 저는 여기 파주에 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거 파시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이게 우리가 60대 후반이고 하니까 예, 예. 현금 보유로. 현금 보유하시려고요? 예, 예. 파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신수동이면은 그 대원 칸타빌이면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거든요. 예, 예. 주변 지역이 지금 강변, 한강, 밤섬, 자이하고 기타 예. 대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한 200여 세대뿐이 안 되죠. 예, 세대 293. 예. 세대 수가 작고 편의 시설이 지금 거기 단지 내 상가가 5칸인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신촌 노타리 쪽에 그 그랜드 백화점이나 현대 백화점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수요자가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로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시세로는 한 5억 정도가 좀 채 못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5억 윗선에서 5억 한 2, 3천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매도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힘드니까 지금 10년 차 돼서 지금 감가상각 들어가기 전에 한 5억 선 위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로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노후 자금용으로 매도를 좀 희망하셨는데요. 예. 이 희망하셨던 대로 올해 말이나 또 내년 초 안에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셨습니다. 가격 예. 메리트 좀 계속 보유하신다고 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못 해주셨어요. 예. 네, 어떻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좀 기운 내시고요. 꼭 예, 참고하시고 예.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상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02-2077-637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전화 상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전화 주셨을지 다음 분의 연락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그 인천 계양구에 네, 그 소송동이라고 대신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 옆에 재건축도 한다고 그래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대신 아파트. 현재 뭐 주변에 좀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 받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효성동 대신 아파트요. 네. 세대수가 한 동짜리죠? 네, 한 동짜리고 예. 서비스도 얼마 안 줘요. 예, 이거 보니까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네. 주차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네요. 주차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여기 지금 지도상에는 나와 있는 거는 27대로 나와 있길래.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지금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있지 않습니까? 네. 좌측에 그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주택 수요량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네. 현재는 청라 국제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으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지금 이거 지은 지도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사셨나요? 예, 산지 참- 오래됐어요. 그러면 가격도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겠네요. 네. 시세는 한 1억 정도 가는 걸로 보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가격 차익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고 네. 지역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국지연공장 그 옛날 대우 자동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 주택 수요들이 청천동이나 갈산동 쪽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쪽 앞으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이나 청라지구 쪽으로 아무래도 그 이주 수요가 예상이 되니까 네. 가격 올라가는 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아. 매도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군데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구월동에, 네. 남동구 구월동에 힐스테이트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는 괜찮을까요? 힐스테이트요.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보유 얼마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아, 네, 1년 미만이라고 하시는데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천시청역 있는 데인가 보네요. 네. 예. 인천시청역 앞에 대단지 아파트인데 네. 5천 세대가 넘죠. 네. 예, 주변에 보면은 대단지 아파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네. 요 간석동으로 해서 이쪽 석바위까지 전체 다 봤어도 이쪽 아파트보다 큰 단지는 없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 게임 준비하기 때문에 밑에 그 선악 경기장인가요? 그 새로 지금 짓고 있죠. 네. 예, 그 근처로 해서 개발이 지금 한창 되고 있고 네. 인천 같은 경우 그 시청 앞으로 네. 인천 1호선하고 2호선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GTX 라인이에요, 거기가. 예. 거기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GTX가 그걸 거쳐서 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교통 프리미엄도 발생을 할 지역으로 보고 네. 그 지역은 보유를 하시도록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두 곳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청라국제도시나 또 누원시티 도시개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계양동 주변에 뭐 이런 개발 소식이 있다면 이쪽 지역도 좀 집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왜 굳이 매도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가격이 지금 단지가 작은 단지로 아까 제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단지가 네네. 작고 재건축을 한다 그래도 이득이 크게 시행자 없는 입장에서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재건축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 재건축해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하셔갖고 파시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면 더 이득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단지 규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또 제가 처음에 전화 연결을 했었을 때 저희가 마곡지구 이야기를 언뜻 해주셨어요. 예, 예.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요즘 마곡지구가 진짜 핫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예. 지역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지역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마곡지구 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사례 보태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마곡지구는 2031년까지 한 100만 평 규모가 지금 개발을 하게 되는데 네. 그 100만 평 규모에 전체적으로 세대수 들어가는 게 지금 12,000세대뿐이 못 들어갑니다. 그 LH공사에서 12,000세대 중에 6,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고 네. 6,000세대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가격 영향을. 네.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는 아파트를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주거지 공급이 좀 낮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거 지역이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항상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저희가 좀 든든합니다. 자, 오늘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과 김종상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8.28 대책 후 시장 흐름을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쪽이고요. 02797-1800, 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8.28 대책 이후의 시장 흐름 점검 이런 제목인데 자, 좀 더 사례 보태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해 주십니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터이고 물론 요즘에 국회가 시끄럽긴 하지만 그렇죠. 다 통과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전월세 시장이 지금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 실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이 국회에서 발목 잡힐 일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이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김종상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형 개발지구로 꼽히는 곳이죠. 마곡지구의 일반 분양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에도 분양 문의를 하는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일반 분양이 시작되는 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 상담소입니다. 이번 분양은 1에서 7단지와 14, 15단지의 1,593가구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됩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각각 20가구와 484가구가 공급되며 114제곱미터는 1,089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 5억 7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서울 내 입지에 있는 마곡의 분양가가 최근 관심을 끌던 미래 신도시의 평균 분양가보다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가까이 낮은 겁니다. 무엇보다 서울 내에서 처음으로 산업단지를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되는 것도 마곡지구의 큰 장점입니다. 마곡지구 내 산업단지에는 LG와 코오롱 등 18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면적의 5배, 상암 DMC의 6배에 이르는 110만 평 규모 중 3분의 1이 주거단지로 오는 2015년까지 12,000여 가구가 차례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사통발달 트리플 역세권이란 점도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보타닉 공원이라는 여의도 2배 크기의 중앙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 쾌적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어서 서울 강남북은 물론 광역권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저희 SH공사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15% 가까이 저렴한 분양가에 자족형 신도시로 이뤄질 마곡지구의 분양 성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서울 재건축단지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송파구 재건축단지 매매가가 올 들어 8%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올해 초와 비교해 평균 2.6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이 3.21%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고 특히 송파구 재건축 단지는 무려 7.95% 올랐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상구의 평균 전세가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9월 셋째 주 기준 강남 상구의 평균 전세가는 4억 4,214만 원이고 이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구 수는 모두 64만 518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119만 7천여 가구의 53% 수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이 완화된 뒤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한 이후 신청 건수와 가입 건수가 각각 60건과 3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 건수 583건의 1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현대엠코는 최근 전남 나주와 강원도 홍천 등에서 기술 제한형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나주의 농촌경제연구소원 신청사 턴키 공사는 연면적 15,77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조성됐으며 규모가 290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120억 원 규모의 기술 제한형 환경시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독점해온 조합원 연락처를 앞으로는 일반 조합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이 명부를 요구할 경우 이름과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앞서 일부 순서에서 타이밍을 잡아봤다면 이 시간은 정보를 잡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2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의 소유자신데요. ANC 도시개발 최혜정 이사, 오렌지 컨설팅의 김영호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혜정 이사님, 오늘 저희 방송 머니투데이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저도 부동산 가이드 애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좋은 매물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청자와 함께하는 또 전문가로서도 함께해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하기 전에 저희 늘 키워드 듣고 가고 있죠. 자, 김영우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매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높은 임대했던 수요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임대 한 13% 정도의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이 부동산계 힐링남으로서 또 한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최정 이사께서는 어떤 매물 가져오셨는지 들어볼게요. 예,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후보지,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희소성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신당동 다세대 매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과 교통의 요충지, 희소성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정보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준공연도 올해 12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가능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오늘 첫 매물 정보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처음 소개해 주시는 매물인데 어떤 포인트 저희가 기억하고 가면 될까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통의 최요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서울의 중심인 중구라는 그런 행정 명칭답게요. 2호선에서 6호선까지 5개의 호선이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각 호선마다 환승이 가능한 그야말로 최적의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개발이 가시화되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많은 역세권이 주는 많은 인센티브로 인해서 높은 투자 실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지역이 소규모라는 점에 있는데요. 거의 이 중구라는 지역의 상업 업무 지역이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이 주거 지역이 소규모라는 그런 지역의 특성상 희소성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의 기대감, 주거지의 소규모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집가 상승 또한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호선부터 6호선까지 지하철 노선 이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입지 여건도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본 매물은 5호선, 6호선 청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에 있고요. 네. 그리고 3호선 약수역과 2호선, 4호선 동대문 문화역사 여기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구간에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최요충지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호대교와 한남대교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강남 접근성 또한 또 굉장히 용이하십니다. 그리고 상업시설로는 동대문시장, 그리고 이태원, 종로, 명동 상권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업무시설로는 광화문, 시청 일대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직주 접근이 매우 가능한 장점이 또 있겠고요. 인근공원으로는 남산공원, 남산성곽길, 그리고 장춘당 공원 등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입지 여건의 포인트는 최적의 주거 입지로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면 매매가에서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 시 큰 폭의 집가 상승률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통과 또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정보에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위치한 신당동 지역, 앞서 역세권 개발 이야기를 살짝 던져주셨어요. 어떤 개발로 진행이 되나요? 네, 첫 번째 향후 역세권 개발 사업이 네.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본 매물은 200m, 역에서 200m 안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의 압력이 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2010년 제정된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서 이 약수역 일대는 유력한 개발 후보지고요. 그리고 고밀도 개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요. 네. 희소식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약수 고가 철거로 인해서 적극적인 또 재정비 사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남뉴타운의 이주 수요 배후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이 순탄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2, 3년 후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동대문 디자인 파크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고용 효과는 1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많은 개발의 호재 그리고 확장 발달되어지는 상업시설로 인해서 인구 유입과 유동 인구의 창출을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또한 앞으로의 임대료 상승 또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지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어서 좀 기대치를 충족시킬지 궁금한데 건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본 매물은 2013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부동산 4.1 부동산 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면적으로는 대지 16.30제곱미터, 건물 전용 면적은 29.90제곱미터 되겠는데요. 5층 중에 5층이다 보니까요. 전망 매우 좋고요. 또 남향입니다. 일주권 매우 풍부하고요. 5층에 주는 또 덤으로 선물이 있는데요. 8평의 테라스를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또 양방에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매우 좋고요. 그리고 주차하시기도 매우 용이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층이기 때문에 조망권, 테라스가 좀 잘 맞물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양쪽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주차에 편리하다라고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저렴한지 그리고 수익률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현 시세보다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네. 예. 매매가 2억이고요. 전세는 1억 8천 가능하시고요. 월세로는 2천에 80만 원 가능하신데요. 대출 1억 3천만 원을 활용하셨을 때 초기 투자금 5천만 원, 매월 43만 원, 연 444만 원, 연 수익률 8.8%,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 444만 원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8.8%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매물을요,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매도 타이밍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역세권 개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시세 차익 노려볼 만한 타이밍도 좀 잡아주시죠. 예, 제가 추천 대상과 함께 같이 곁들여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가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수익 원하시는 분들께 모두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매도 타이밍으로는 인근 한남뉴타운의 이주 시기인 한 2, 3년 후 2015년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한남뉴타운 죄송합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시화되는 시점, 그 시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의 매도 타이밍까지 시기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렌지 컨설팅 김양호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도보 4분,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3월로 꽃피는 봄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또 10층 중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4,8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8,8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으로 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추천 포인트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기존 분양가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그 매물의 위치라든가 입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높았던 분양 금액 때문에
분양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건축주분께서 사업의 이제 정리를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금액을 내린 상태여서 매수하시기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화양동 지역이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이제 왼편으로는 성수동을 끼고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세종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건대 입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건대 입구 상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 금액이 내려간 만큼 투자 금액 자체도 3,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높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이쪽 지역 뭐 사람도 많고요. 굉장히 건물도 많고 상권도 많고 일단 역도 가깝고요.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떤 20대 대학생 수요층이 네. 이제 상권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건대에 스타시티가 들어서고 난 후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이제 두터워졌기 때문에 상권의 어떤 다변화 그리고 복합성을 가져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대 입구가 활성화된 그 계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7호선의 개통과 맞물려 영동대교 그리고 청담대교, 잠실대교 등이 어떤 강남이라든가 송파와의 접근성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이쪽 강남 쪽에서 어떤 수요층이 더욱 흡수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2호선과 7호선 모두 강남의 상단과 그리고 중간을 지나가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강남의 어떤 임대 수요층까지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대 수요의 어떤 그런 입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쪽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 성수동과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성수동이 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개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뭐 개발 관련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성수동은 현재 IT 산업진흥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좀 노후화된 어떤 중공업 지역의 느낌에서 이제 IT와 BT 그리고 R&D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들이 이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예정이어서 이쪽 지역의 어떤 화이트 칼라의 직장인들이 이쪽 화양동 쪽, 그러니까 바로 옆 블럭이거든요. 옆 블럭에 있는 화양동 쪽으로 임대 수요층이 좀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 외에도 이제 어린이대공원역부터 이제 건대입구역까지 이 능동도를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지역의 어떤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현재도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그럼 건물 자체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충족이 잘 될 만한 건물일까요? 네, 이제 총 10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이제 오피스텔이 35세대 그리고 도시형이 29세대로 구성된 그런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약간 큰 규모에 속하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본 매물 바로 앞에 15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어떤 그 지하철부터 본 매물까지의 어떤 이동 거리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매물은 이제 10층 중에 5층 매물인데요. 내부는 이제 방 하나와 욕실 하나가 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부는 이제 대학생이나 직장인 수요에 걸맞게 고급 마감재와 풀 옵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옷까지만 들고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좋은 것이 이제 2인이 그러니까 2명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본 매물이 이제 2,500만 원에 70만 원 정도 임대가 가능한데 일단 그 건대나 세종대의 어떤 그 기숙사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2인이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풀 옵션에 또 2인 독립 거주가 가능한 설계로 되어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네요. 자, 그럼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분양 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보증금 매매 금액이 1억 4,800만 원인데요. 보증금 2,500만 원과 그리고 이제 대출을 제하고 나시면 3,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신데 이제 3,500만 원 투자했을 때 매월 이자를 제하고 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에 한 48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강남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수혜도 가져갈 수 있다. 또 연간 임대 수익은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구 신당동 그리고 광진구 화양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2077-6392번으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밖에 또 다른 매물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NC 도시개발 최혜정 이사께서 하나 더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매물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명일역에서 도보 7분,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11년 9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자, 금액 보도록 하죠. 매매 예정 금액은 8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이 2,2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으로 왔습니다. 분명 가격적인 메리트가 눈에 딱 띄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추천 포인트 또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1억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8천만 원입니다. 향후에 1억 이하에서 1억 이상으로의 시세 상승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하지만 1억에서 2억으로의 시세 상승은 그다지 쉽지는 않거든요. 이 1억 초반대의 매물의 황금성이 높다는 이런 장점에서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마디로 가격의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적인 호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암사대교의 개통과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 개통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의 호재로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을 또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료 상승과 또 지가 상승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근의 고덕, 둔촌 주공, 재건축, 그리고 천호뉴타운의 이주 수요로 인해서요. 또 이 이주 시기를 1년에서 3년 안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수혜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 좀 다소 생소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대중교통은 어떻게 타고 가면 될지 혹은 그 주변 지역에 무엇이 있을지 저같이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최대의 강점은 교통,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친환경적인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호선 명일동역이 도보 7분 거리에, 그리고 8호선 암사역이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요, 일자산 자연공원, 한강시민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그리고 네. 주변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입주를 하는데요. 입주한 강동 첨단 업무단지,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 아울렛, 현대 홈쇼핑, 또 천호동의 로데오 거리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포인트 이야기해 주실 때요. 고덕주공이나 천호 뉴타운 등 재개발 관련 소식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소식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주변에는 내년 하반기에 이주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고덕주공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후 이주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둔촌 주공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2만 6천여 명의 이주 수요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또 천호 뉴타운의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2, 3년 후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 밖의 호재로도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업, 의료, 생명과학, 첨단 기술, 유통, 관광,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등 10개의 기업의 본사가 강동 첨단 업무단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는데요. 국내 200여 개의 엔지니어링 업체, 그리고 16,000여 명의 고용인력 창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이 3개의 단지 총 33만 평인데요. 연간 2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그리고 11만 4천 명의 고용인력 창출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또 교통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 매물이 입지한 암사동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2014년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암사대교의 개통과 8호선, 9호선, 5호선의 연장 개통으로 교통 여건 또한 뛰어납니다. 이와 같은 인접지의 개발 호재로 인한
이주 수요 그리고 뛰어난 교통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요. 임대료 상승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집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인접지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5호선 연장 소식, 또 암사대교 개통 소식까지 더해주셨네요. 자, 그럼 건물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꾸며지고 있나요? 본 매물은 2011년 9월에 준공 완료된 2년 차 된 풀옵션 원룸입니다. 총 28세대 중에 5층 중에 3층 매물이고요. 대지 평수는 8.23제곱미터, 건물은 15.79제곱미터 되겠는데요. 분양가는 1억 이하, 저렴한 8천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서 40만 원 가능하시고요. 또 이 본 매물은 전면이 트여 있고요. 개방감 매우 좋고요. 그리고 주차하시기도 매우 용이하시겠는데요.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로도 녹지층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입지에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또 5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해 있고 풀옵션이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주차 부분에서도 좀 용이하다라고 하셨는데 언뜻 가격 이야기 살짝 던져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격 메리트 좀 짚어주세요. 예, 서울 시내의 신축 원룸의 시세가 1억 3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네. 본 매물은 1억대 이하인 8천만 원인데요. 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요. 1억 이하에서 1억 이상으로의 상승은 굉장히 수월한데요. 네. 1억 후반대에서 2억 이상으로의 상승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가격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는데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 부분까지 좀 더 짚어주세요. 예, 대출은 4,800만 원 가능하시겠는데요. 네. 4,800만 원 활용 시 실투자금은 2,20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를 공제한 실질 수익률은 연 12%인데요. 2,200만 원 투자하시고요. 매월 22만 원, 연간 수익 금액은 264만 원입니다. 네, 매매가 8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2,200만 원, 그리고 연간 임대 수익은 약 12% 정도 예상하셨습니다. 자, 그럼 강동구 암사동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하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건 꼭 봐주세요라고 할 만 한마디쯤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추천 포인트를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게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저렴한 분양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암사대교 개통 2014년 11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선이 연장 개통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호뉴타운, 인근의 고덕 둔촌 주공 재건축의 이주 수요, 시세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추천 포인트였습니다. 네, 교통 호재가 더욱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 대비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주변 인접지 개발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강동구 암사동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매물 정보 이야기 나눠봤죠.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최혜정 이사, 오렌지 컨설팅 김양호 소장이었고요. 저희 오늘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